안녕하십니까.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김동남입니다. 이번에 할 작물은 감자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감자의 생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파종 후 30일이 지나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잎이 노릇노릇해지는 6월 달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감자는 생육 전반적으로 건조한 것을 좋아하지만 출현기와 궤경이 비대하는 4, 5월에는 수분 요구도가 많기 때문에 이때에는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감자의 생육 환경 및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일교차가 클수록 궤경 비대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큰 날씨가 좋고 땅속에 있는 작물이다 보니까 토양 자체가 좋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자를 3월에 심고 후기작으로 무, 배추 등을 많이 가실 텐데 그 사이 동안 2달여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수단그라스나 목초 같은 것을 지어서 토양을 갈아엎어 주면은 토양이 부드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또 pH가 너무 낮으면 흙집병이 걸리고 너무 높으면 더댕이병이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감자의 생리적 서령입니다. 감자 서자에 나이 령자를 써서 감자가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밖의 기온이 아무리 좋아도 특정 기간 동안은 싹이 나지 않도록 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휴면기라고 하고요. 저희 지역에서 많이 하는 수미를 기준으로 보면은 90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 90일이 지나면 싹이 하나씩 올라오는 정화우세기,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양 옆에서 싹이 올라오는 다중발화기, 그리고 노화기를 거쳐서 감자의 생이 끝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종을 하실 때는 정화우세기와 다중발화기 사이에 파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피치 못하게 노화기에 파종을 하실 경우는 싹이 올라오긴 하지만 자른 감자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노화기만큼 비료를 좀 더 증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봄감자 시기별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보급종을 신청을 하시게 되시면 2월에 감자를 받으실 수 있고, 이 받은 감자에 싹을 틔우시고 절단을 하신 후에 동시에 밭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을 하신 이후에 싹이 올라오면은 적기에 구멍을 뚫어 주시고 북을 주신 이후에 4월, 5월에는 수분 요구도가 큰 궤경 비대이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감자 관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에서는 크게 2가지 품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수미를 많이 하시고 가을 감자용으로는 추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종량은 300평당 160kg 정도를 주시면 되시고, 시감자를 수령 후에는 바람이 잘 통하는 사진에서 보이는 플라스틱 상자에 옮겨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는 감자가 숨을 쉬지 못해서 이렇게 감자 속 내부가 검게 변하는 흑색 신부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싹 틔우기입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생육기간이 90일 정도인데 30일을 땅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상에서의 생육기간이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가분들은 지상에서의 생육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미리 싹을 틔워줄 필요가 있으십니다. 싹을 틔우는 방법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서 실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감자가 많을 경우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에 담아서 해주시면 되고, 시감자가 적으실 경우는 양파망에 이렇게 그늘에서 말려주시고 한 번 더 뒤집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감자 절단입니다. 일반적으로 탁구공 크기는 절단을 하실 필요가 없고 달걀 크기는 반으로 절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르실 적에 아랫부분을 남겨 자르시게 되면은 더 빠르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같이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는 자르지 않는 부분부터 썩기 시작을 하므로 완전히 절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절단 시 칼 소독을 권장하고 있는데 끓는 물에 닳게 되면은 칼에 묻어있던 병원균이 모두 죽게 되고 이거를 찬물에 식혀서 절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많이 생략을 하시고 있는데요. 칼로 자르시다가 병든 감자가 보이시면 그거는 꼭 끓는 물에 소독을 하고 찬물에 식혀서 절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찬물에 식히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찬물에 식히지 않을 경우는 감자도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감자가 나중에 부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감자 무게별 수량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0g을 100으로 봤을 때
2배인 60g을 심었을 경우는 수량이 108%로 8%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8% 증가한 거에 비해 씨감자 소요량은 2배로 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는 120에서 200g 사이의 감자를 4등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단한 씨감자는 7일간 그늘에서 말려주셔야 합니다. 또 예전에는 감자 소독을 많이 했는데 보급종 같은 경우는 소독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받은 후에 감자 표면에 가시 같은 검은 무늬가 있을 경우는 꼭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감자 재배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퇴비를 살포하실 때는 꼭 완전히 발효된 퇴비를 사용하셔서 더댕이병 발생을 예방을 해주시고, 비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서를 발부받으신 후에 가감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토양 살충제를 같이 처리를 하셔가지고 거세미 나방이나 방아벌레, 진딧물 등을 예방을 해주셔야 합니다. 감자를 파종할 시에는 1열은 70에서 80cm, 2열은 100에서 120cm로 파종을 해주시고, 비닐 멀칭을 하실 때에는 투명 비닐을 하시는 게 토양 내 지온을 상승시켜서 감자가 싹이 빨리 올라오게 하므로 투명 비닐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제초제 살포입니다. 제초제 살포는 파종 후 3일 이내에 감자 싹이 올라오기 전에 치셔야지, 감자 싹이 올라온 후에 감자의 식물체에 닿게 되면은 감자가 저렇게 고사리 모양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버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를 파종하실 때에는 10에서 15cm 정도로 좀 깊게 파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자를 파종을 할 때 아랫면으로 파종을 하냐 윗면으로 파종을 하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편하시는 방법대로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자를 고랑을 만들고 호미로 파종을 하게 되면은 심는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추후 감자가 싹이 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평이랑을 만들어 심고 관리기로 이렇게 덮어주시면은 싹이 감자가 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분 관리입니다. 감자가 비대를 하는 시기는 수분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량이 확연하게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궤경 비대기는 가뭄과 겹치기 때문에 이때는 꼭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자를 파종 후에 30일 정도가 지나면 감자가 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비닐에 닿게 되면은 감자가 고사가 될 수가 있으니 빠르게 적기에 비닐을 뚫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북주기입니다. 감자에 북을 주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보시는 사진처럼 땅속 줄기에서 감자가 달려야 하는데 감자가 달리지 못하고 이렇게 새롭게 줄기가 나와서 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파종 후 40일에서 50일경 감자가 10cm 정도 자랐을 때 흙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는 북주기 후 15일경 하면 되는데 너무 작업이 번거롭다 싶으시면 2차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은 감자 수확 및 상처 치유입니다. 감자는 6월경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6월이 넘어가 7월 이후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고온과 장마로 인해서 감자가 썩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수확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확 도중에 감자에 상처가 생기는데 이 상처 부위로 병원균이 침입을 할 수 있으므로 꼭 큐어링 처리를 한 후에 선별을 하시고 본 저장에 들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자를 저장하실 때에는 단기 저장에는 15도에서 20도, 장기 저장은 3에서 4도를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감자의 주요 병해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겹둥근 무늬병입니다. 감자의 잎에서 이렇게 둥근 모양의 동심원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시면은 발생 초기에 약제를 통해서 방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은 무늬 썩임병입니다. 이 병은 요즘에는 많이 나오지 않는데 씨감자에서 이렇게 검은 균핵 덩어리들이 발견될 경우는 꼭 감자에 소독제를 침치하셔가지고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줄기에 이렇게 동심원의 병반이 생기게 되면서 양분이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지상부에 이렇게 감자가 달리게 되고 이러한 감자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품마른병입니다. 감자 포장에서 이렇게 정상적이던 줄기가 갑자기 시들게 되다가 다시 저녁과 아침 사이에 다시 회복하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고사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은 병원군이 감자의 줄기 속 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방제 약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기주 작물로 돌려짓기를 하셔야 되는데 감자는 가지과이기 때문에 가지고추를 제외하고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더듬이병이 되겠습니다. 감자를 수확해 보면은 감자 표면에 이렇게 곰보 자국이 핀 감자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미숙 퇴비를 다량으로 사용했거나 알칼리성 토양에서 다량으로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지역에서는 갓과 마늘, 양파, 시금치 등을 많이 하는데 이런 토양들은 pH가 6 이상인 알칼리성 토양이 많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 병원군은 물에 약하기 때문에 궤경 형성기 이후에 충분한 물을 줘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감자가 달려야 하는데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자른 감자가 달리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방제 약제가 없는 편이고 매개충인 진딧물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감자 뿔나방입니다. 감자 뿔나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잎을 가해하기 때문에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런 흔적이 보일 경우는 즉시 방제 약제를 살포해 주시고 특히 저장 중에 감자 눈에 산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로 저온 저장고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생리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색 신부병입니다. 감자를 잘라보면 이렇게 속이 시꺼멓게 변한 감자가 있는데 사람으로 따지면 질식한 감자입니다. 저장 중에 꼭 환기를 철저히 하시면은 이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개 현상입니다. 감자가 이렇게 터진 감자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날씨가 고온이고 건조할 경우 이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고온 건조할 경우는 감자가 갈증이 난 상태인데 이때 갑작스러운 광우 등으로 비가 내리게 되면 감자가 급격하게 수분을 흡수하면서 세포가 터지는 현상으로 이렇게 감자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온피해입니다. 봄에 너무 일찍 파종을 할 경우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잎끝이 이렇게 타버리거나 식물체 전체가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싹이 다시 올라오지만 1에서 2주 정도 생육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30g 이상의 좀 큰 감자를 사용하시고 파종 깊이를 10cm 이상 해주시면 어느 정도 방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목비대입니다. 감자에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감자의 숨구멍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세균이 침입을 할 수 있으므로 감자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토양을 과습하지 않게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갈색 반점입니다. 감자를 잘랐을 때 감자 내부에 이렇게 검은색이나 갈색의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주요 원인은 칼슘 부족입니다. 그리고 토양에 아무리 칼슘이 많더라도 토양에 물이 없으면 칼슘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수분 관리와 칼슘을 좀 시용을 해주시면 이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자 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